맥북은 단순히 구매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액세서리까지 구매해야 끝난 거라고 하죠. 오늘은 제가 맥북을 2년 넘게 사용해 오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액세서리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맥북 액세서리가 정말 많은데 굳이 필요 없는 거 사서 돈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여 현명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치대입니다. 저는 맥북을 주로 집에서 사용하며 일반적인 노트북 거치대와 수직형 거치대 두 개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맥북 모니터를 듀얼 모니터로 활용할 때는 일반적인 거치대를 사용하고 클램쉘 모드로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수직형 거치대를 사용합니다. 제일 처음 거치대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거북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노트북은 화면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목도 뭉치고 가끔 저릿저릿 하더라고요. 주위에 목 디스크로 정말 고생한 친구가 있어서 바로 거치대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각 거치대 관절이 짱짱하고 거치하는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열을 식혀주는데 이점도 있습니다. 맥북 에어 제품들은 내부에 팬이 없는 팬리스 구조인데 애플 실리콘 칩셋의 성능이 정말 뛰어나긴 하지만 아무래도 영상 편집이나 무거운 작업들을 하다 보면 맥북도 조금 뜨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쓰게 되면 그 열을 맥북이 다 머금게 되지만 이런 거치대를 쓰면 자연적인 쿨링 효과가 생겨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관절이 정말 짱짱해서 맥북을 오랫동안 올려두거나 타이핑을 오래 해도 지지대가 내려온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이 너무 짱짱한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 조절하실 때 조금 애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직형 거치대에 대해 말씀드려보자면 알루미늄 소재라 약간 묵직해서 안정적인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볼트를 통해 너비를 조절할 수 있어서 어지간한 노트북은 다 거치가 가능합니다. 맥북을 구매하고 한동안 쭉 클램쉘 모드로만 사용했어서 굉장히 애용했던 액세서리 중 하나입니다. 맥북의 단점 중 하나는 턱없이 부족한 확장 포트입니다. 에어 모델의 경우 고작 C타입 포트 2개가 끝인데요. 이때 확장성을 보완해주는 게 USB 허브입니다. 베이직 기어의 7-in-1 허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USB-A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가끔 외부에서 외장 하드를 연결하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의 단점은 조금 발열에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사용할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몇 주 지나니까 허브를 연결하고 나서 조금만 지나도 약간 따뜻해져서 요즘에는 짧게 쓰고 바로바로 뽑아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USB 허브를 구매하실 때 확장 포트가 많은 것들 위주로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케이블로 연장이 되어 있는 허브를 꼭 구매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가끔 보면 맥북에 딱 붙여서 사용하는 허브들이 있는데요. 겉으로는 깔끔해 보일지 몰라도 맥북에서 발생하는 열을 그대로 전달받기도 하고 또 거꾸로 허브에서 발생하는 열이 맥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USB 허브에 대해 영상을 따로 제작한 적이 있는데 USB 허브나 독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북을 구매하고 가장 먼저 구입했던 액세서리입니다. 정말 레몬보다 아끼면서 사용할 때라 보호 필름을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붙이곤 했죠. 지금은 맥북 외부와 내부에서 트랙패드 옆부분, 손이 많이 닿는 부분만 필름을 붙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트랙패드도 붙이고 힌지 부분에도 붙였었는데 트랙패드에 붙이니까 손가락 터치감이 좀 별로였고 힌지 쪽에 붙이니까 맥북을 열 때마다 약간 쩍쩍하면서 열리는 소리가 나서 다 떼버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맥북 외부 필름만큼은 꼭 붙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맥북은 휴대하고 다니는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기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외부에 필름을 붙이게 되면 카페에서 약간의 물을 흘리거나 커피를 흘려도 쉽게 닦아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졌을 때 마냥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살짝 매트한 느낌이 나서 촉감도 좋았습니다. 보호 필름은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중고로 팔게 될 때 외부 필름 붙였어요 이런 코멘트를 붙이면 뭔가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맥북 프로나 맥스를 구매하셨거나 SSD 용량을 넉넉하게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은 잘 공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처럼 맥북 에어 깡통 모델을 구매하는 분들은 기본 SSD 용량이 정말 작다고 느끼실 겁니다. 특히 요즘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도 대부분 4K 영상을 찍기 때문에 파일 하나하나가 용량이 정말 크거든요. 문서 작업만을 위주로 맥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브이로그 또는 영상 편집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외부 SSD 구매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웨스턴 디지털의 패스포트를 사용하다가 삼성의 T7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둘 중에서 고르자면 삼성의 T7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삼성 대비 가성비가 좋기는 하나 맥북에 연결했을 때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SSD를 인식한 속도도 약간 느렸고 한 번에 많은 양의 파일들을 옮길 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중한 파일을 알리면 어쩌나 싶어서 삼성 SSD를 추가로 구매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삼성의 T7은 인식도 정말 빨랐고 연결했을 때 불안한 느낌도 없었고 한 번에 몇백 기가의 파일을 옮겨도 누락되는 거 없이 정상적인 전송이 가능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자료를 보관한다는 SSD 목적에서는 가성비보다는 안정성을 보고 고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맥북은 학교나 카페 같은 외부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일이 잦은데요. 이때 가벼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파우치가 마지막 추천 액세서리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우치 제품은 3-in-1 맥북 파우치라는 건데 파우치의 기능도 하면서 거치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작은 마우스패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패브릭이 아니라 가죽 소재여서 긁힘이나 스크래치에 강해 좀 더 안심하고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8,000원 정도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솔직하게 가죽의 퀄리티나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한참을 잘 쓰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죽이 조금 울어버렸더라고요. 지금은 대부분 집에서 맥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우치 추가 구매 생각이 없지만 만약에 외부 활동이 많았다면 똑같은 제품을 다른 색상으로 재구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2년 넘게 맥북을 사용하면서 정말 사길 잘했다, 후회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맥북 액세서리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액세서리들은 비단 M1 에어뿐만 아니라 M2 맥북, M3 맥북에도 사용하면 좋은 액세서리들이니까 오늘의 영상 참고하셔서 다들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